목포공항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는 1993년 7월 26일 오후 2시 20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오후 3시 15분 전남 영암군 3호배 목포공항에 도착 예정인 아시아나 항공의 오즈 733편 여객기가 목포공항 착륙을 위해 접근 중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화원반도 야산에 추락한 사고이다. 사고 당시 목포공항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오후 3시 24분 사고기는 첫 번째 착륙 시도를 실패했다. 이어서 4분 후인 3시 28분 두 번째 착륙 시도를 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다시 10분 후인 3시 38분 세 번째 착륙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 세 번째 착륙 시도를 하기 위해 접근하던 사고기는 3분 후인 3시 41분 광주공항의 관제 레이더에서 사라지면서 통신이 두절됐다. 충돌 타이밍에 사고기와 교신하고 있던 광주공항 관제탑에서 갱신된 기상정보를 통보하고자 교신을 시도하였으나 사고기에서 응답이 없었다.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9분이 지난 3시 50분, 사고기는 목포공항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의 야산에 추락한 채 발견되었다. 악천 후 공항 시설의 부족, 파일럿의 무리한 착륙 시도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목포공항은 VOR-DME와 NDB만 설치되어 계기 착륙 장치 따윈 찾아볼 수 없는 소규모 공항이었고 활주로 역시 1500m로 민항 여객기가 취항하기엔 아슬아슬한 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악천후로 시야까지 제한되고 파일럿들은 계속된 접근 실패에 조바심으로 서둘러 착륙 시도를 했었다. 당시 착륙 허가를 받지 않고 착륙 절차를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거듭된 접근 실패로 조바심이 난 기장은 다소 낮은 고도로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활주로 접근 선상에 있는 산을 뒤늦게 발견한 후 충돌 4초 전 상승하려 했으나 당시 지상과 불과 110여 피트 33.53m를 남겨놓고 날고 있었던 데다 분당 1000핏 304.8m로 하강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평지가 아닌 산 위를 날고 있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하강을 멈추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산의 경사보다 더 빨리 상승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4초 동안 하강을 멈추고 32피트 9.75m를 상승하여 762피트 232.3m까지 올라갔으나 827피트 252.1m의 봉우리를 넘지는 못했다. 당시 아시아나는 정시 이착륙 세계 1위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때였는데 이를 사고의 한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즉 조종사가 이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착륙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정시 이착륙이 좋은 항공사를 평가하는 척도처럼 부각되는 데 대하여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다. 탑승객 110명, 승무원 6명 중 68명이 사망했다. 당시 악천후로 인한 시야 제한으로 목포공항에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기 추락 현장에서 생존한 승객 2명이 기내에서 빠져나온 후 산 아래 마산리 마을까지 내려와 근처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면서 사고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후 파출소에서 다시 관할 소방서인 목포소방서에 신고, 목포소방서 해남소방파출소 소방차 및 구급차들과이 출동하고 목포소방서 119 구조대도 출동하여 구조 작업에 착수했다.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려던 대한민국 공군 예비역 소령 기장 황인기 당시 48세, 공군 예비역 중령 부기장 박태환 당시 39세 모두 사망했다. 나중에 드러난 결과에 의하면 황인기 기장은 여객기 운행 시간 자체는 3022시간을 조종했으나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당시 목포 노선 운행은 겨우 입원한 것이 드러났다. 박태환 부기장은 더 문제였는데 공군 조종 시간은 3000시간에 달하지만 민간 여객기는 고작 24시간을 조종한데 그친 초보 조종사였고 그도 목포 노선은 단 2번이 전부였다. 리스크가 큰 목포행 노선에 목포공항 경험이 부족한 조종사만 2명을 배치했으니 사실상의 인재이며 둘 중 1명이라도 목포공항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조종사를 배치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전화위복이 된 점은 당시 해남 지역에 쏟아지며 착륙을 그렇게나 방해하던 비가
사고 발생 이후에는 추가 희생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추락하면서 항공유가 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 덕분에 2차 폭발이나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중에 추락하는 바람에 119 구급차가 접근할 수 없어서 목포공항에 전개하고 있던 대한민국 해군의 알루엣 3대잠 헬기가 긴급 투입되어 부상자를 수송했는데, 문제는 알루엣 3은 경헬기라 기내에 들 것을 놓을 자리가 없었고 구조 헬기가 아니라 들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부상자들을 그냥 서 있는 채로 와이어에 매달아 수송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척추를 다친 부상자들이 하반신 마비 등의 2차 부상까지 입는 일이 발생했다. 또롱 원피스를 입은 여성 부상자를 와이어로 매달아 올리면서 속옷상 하의가 노출된 장면을 기자들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보도해버리는 흑역사도 있었다. 특히 가장 먼저 내보낸 MBC는 사고 당일 뉴스데스크에선 도합 3번, 27일 9시 40분 뉴스 및 저녁 뉴스에서 각각 2번 나왔고, KBS도 사고 당일 1TV 23시 45분 뉴스 및 2TV 10시 20분 뉴스, 27일 1TV 9시 뉴스에서 SBS도 도합 4번을 각각 내보냈다. 신문에서도 사고 다음날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4개사가 해당 장면을 게재했으며 무조간 신문은 아예 사회면에서 재현했다. 1990년대 이후 출생자라면 이해 못하겠지만 당시 방송에서 하의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시대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라 입에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위와 같이 TV 뉴스에서는 자극적인 해당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다가 27일 들어 지상파 3사는 방송위원회의 경고를 먹고 사과 방송을 하기도 하였으며, 28일에 KBS 9시 뉴스에서도 문제의 부분을 편집 방영했다. 당시 일부 부상자는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이송되고 일부 부상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밝혀져서, 이에 팬티 브랜드에 따라 병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행기를 탈 때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수입 명품 팬티를 입어야 대학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농담이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속옷 노출 장면 외에도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여럿 있는데, 28일 KBS 9시 뉴스에선 위에 언급된 여성 부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여과 없이 내보냈고, 사고 당일 뉴스데스크에선 부상의 쇼크로 몸을 떨던 어린이에게도 마이크를 들이대는 무신경과 무감정을 드러냈다. 게다가 사고 소식이 7월 31일 이후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냄비 저널리즘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뉴스의 과잉 극화 경향, 동일 정보원을 반복 보도하는 함께 저널리즘 등도 도마거리에 올랐다. 그래도 이러한 언론의 추태와 달리 관할 소방서인 목포소방서 119 구조대와 해남 소방파출소 소방대원과 의용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화 작업 및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다. 그나마 전술했듯 비가 내려 화재가 대부분 진화되어 큰 규모의 불로는 번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당시 목포소방서에는 대불공단 등 공단지대가 있어 화학자가 한 대 있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항공기 사고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모자라서 해군 항공대 소방대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며, 만일 화재 규모가 커졌다면 광주광역시의 제1전투비행단 소속 공군 소방대의 도움이 불가피했을 것이었으며, 해남 소방파출소가 보유한 펌프차, 물탱크차는 항공기 화재를 진압하기엔 어림도 없었다. 당시 현장 근처에 있던 마천 마을의 주민들이 생존자 구조에 온 힘을 써서 언론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주민들에겐 워낙 충격적인 경험이라서 이후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씻김굿을 행했다고 한다. 당시 마을 주민 한 명이 4살 아이를 구출하고 급하게 해남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아이가 유절했는데,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자기 손에서 생명이 사라졌다며 끝도 없이 울었다고 한다. 이 사고는 아시아나 항공의 최초 인명 손실 항공사고이자 아시아나 항공의 최악의 인사사고이며 첫 번째 국내선 사고이다. 사고 이후 오즈 733편은 한동안 결번으로 남아 있었지만 아시아나 항공에서 편명 체계를 싹 갈아엎고 현재는 인천발 하노이행 노선의 편명으로 운행 중이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해 목포공항의 여러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를 대체할 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무안국제공항의 건설로 이어졌다. 무안국제공항의 개항 후 목포공항은 폐항되어 현재는 오로지 군전용 비행장으로만 사용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2달이 지난 9월 26일 아시아나 항공 측은 보상비로 사망자 1명당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그리고 회사는 과징금 4,500만 원을 내야 했으며 서울 목포은행을 3달 동안 금지당했다. 사고 당일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항공사고 중 최악의 항공사고이기도 했으나 2002년에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가 일어나자 밀려났으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항공사고 중 2위로 기록되었다 한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